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미국 주식이 하루 쉬었던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이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최근 영상에서 제가 그 주식 공부하는 방법, 해서 이제 매매 일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매일지는 뭐 우리가 뭐 모의 투자도 하고 뭐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나의 뇌에서 내가 적었던 장면을 보고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뭐 느낌 이런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하루만 지나도 또 까먹으니까 자꾸 이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가졌구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그 데이터를 모으면 그것이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어떤 이렇게 기법을 만드는데 좋은 그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과제가 있겠죠. 예, 주식에는 뭐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뭐 예시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어, 다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신고가 매매법. 신고가 매매법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52조 신고가 매매법, 유명한 거 책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 52조 신고가 매매법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또 종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항상 그 어떤 매매법을 쓸 때는 그 매매법의 의, 예, 어떤 원리, 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기법을 쓰셔야 돼요.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쓰신다. 그러면은 단순 어떤 이렇게 모양 외우기, 뭐 패턴 그런 거 말고, 네, 그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이유, 그런 것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 의의가 좀 복잡해도 되고요, 뭐 간단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신고가 매매법 제가 이제 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어, 이 소개를 드리는 의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좋아요. 뭐 이상한 매매법을 쓰셔도 좋은데 그것을 자꾸 이제 어, 시장을 통해서 자꾸 적용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해놓고 그 테스트 결과가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매매 기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어떤 분은 거래량만 보고 매매하기도 하고요. 되게 독특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신고가 매매법은 이제 일종의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자, 신고가 매매법. 신고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 우선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신고가 상태인 것은 뭐냐면 뭐 52주 신고가다. 그러면 52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모두 다 수익인 상태라는 것은 그 뭐 매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하면은 이전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이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물렸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나 이제 본전치기 하고 나갈래 하면서 막 매도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막 생겨요. 근데 그 저항이 이제 뚫린 상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신고가가 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매물이 없다기보다도 매물이 좀 예, 약한 상태다.
자, 이게 매물이 적다. 그러니 계속해서 위로 날아가기 좋다. 상승하기 좋다. 자, 상승하기 좋다. 뭐 이런 이제 기본 뭐 아주 좀 너무 심플하지만 이런 이제 이게 의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식이 이제 원리가 뭐냐면 너무 간단하면 돈 벌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아요. 아, 주식시장은 너무 어려운 곳이야. 이런 이미지가 많거든요.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이제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예, 그냥 쉽게 돈 버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 알고 모르느냐의 그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됐는데 뭐 꼭 그렇진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매매에서 신고가만 사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게 되면은 주식 이 투자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다들 해보셨기도 하셨을 거예요. 신고가 매매를. 근데 그 이제 주식이 이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신고가를 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더 오르거나 샀는데 산 순간 내가 고점에 물리거나 예, 고점에 물리거나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세분화가 필요해요. 이제 더 오르거나 이제 고점에 물리거나가 아니고 이제 이 카카오가 지금 신고가가 좀 나고 있는데 이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냐면 자 신고가 났어요. 사야겠구나. 사면은 더 여기서 산 순간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6만 원 이제 좀 6만 1,900원에 매수를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 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습관은 조금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면서 조금 더 올라가기는 갑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가느냐? 자, 계속 이제 2020년처럼 이렇게 긴 상승 랠리를 가느냐? 아니면 한 요만큼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느냐? 예.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당황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카카오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보자면은 카카오는 지금 신고가 나서 이제 타점이 나왔어요. 이 신고가 매매법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 타점이 나왔고 자, 이 타점에 의해서 향후 이제 어떤 진로가 예상이 되냐면 카카오는 그러니까 2020년처럼 그러니까 2020년이 25,000원에서 17만 원을 갔으니까 5만 원, 7만 5천 원, 대략 뭐 한 400%, 500% 예,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 신고가 타이밍은 400%, 500% 가는 랠리 그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주식 고수와 좀 하수의 차이다. 예. 제가 고수한 건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매매일지에 적어두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생각을 적어두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6만 원에서 10배, 뭐 5배인 대충 뭐 6, 5, 30, 뭐 30만 원을 그냥 쭉 랠리식으로 2020년 때처럼 쭉 긴 랠리를 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적어놨잖아요. 매매일지에다가. 그래서 그때 나는 이게 그렇게 긴 랠리를 가지 않고 여기서 뭐 이 부근에서 한번 그냥 움직였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 향후 뭐 다시 이제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계속 쭉 가진 않겠다. 근데 예상외로 그렇게 쭉 갔다. 혹은 내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였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놔야겠죠. 나는 그때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 나만의 어떤 좋은 기법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수정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식 매매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적어두지 않고 이런 어떤 기법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자꾸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예, 계속 적어두시고 기록하시고. 자, 그래서 이 신고가 매매법은 제가 실제 매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고 또 많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식으로 더 활용을 하느냐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소형 종목, 이건 좀 그렇고, 자 미토온, 예, 자 이건 일봉으로, 자 이 미토온이라는 소형 종목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런 종목 찾기는 쉬워요. 그날 상한가 나온 종목들, 예, 뭐 찾기 쉽죠. 자 오늘의 상한가 해서 자 이렇게 상한가, 전날 상한가 나온 종목이 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한가 종목들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52주 신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오르비텍 이런 종목 보면 52주는 1년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1년 전 보면은 이제 신고가가 났단 말이죠. 자, 거래량이 딱 실리면서 이렇게 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한가에 이제 이렇게 신고가가 날 때 그 상한가를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러니까 신고가 나는 순간,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니고 이 장중에 보면은, 자 연중 이제 장중에 보면 한 이 정도 상한가 가기 전부터 이제 신고가 나고 있고, 보통 신고가가 날 때는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런 저항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은 요 상한가 나는 이때 보면은 요 밑에서 산 사람들 있죠. 이거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네.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의 흐름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요 밑에서 되게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아주 그냥 처절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완전히 주식이 망해가고 있었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찌글찌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딱 움직였다가, 예, 몇 개월을 완전히 막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완전 떨어졌다가 이렇게. 요 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적을 것이고, 그러면 세력이 바닥에 산 경우가 많겠죠. 네. 세력은 이런 종목,
이제 대주주나 세력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예요. 그런 상태에서 상한가 나왔어요. 무슨 호재가 있었겠죠. 무슨 정부에서 한다거나 무슨 전쟁, 이란 전쟁 관련 무슨 그런 방산주라든가 여튼 뉴스 찾아보면 막 나와요. 근데 안 봐도 뻔해요. 네, 상한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가 많다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수익 매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밑에 세력들이 많이 샀으니까. 세력들은 뭐냐면 한 조금 2, 30%를 벌려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왔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많이 찾냐면 이것이 이제 6개월, 1년씩 가는 긴 랠리, 앞으로 5배, 10배를 가는 긴 랠리를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 50%, 60%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신고가가 아니죠. 예. 그전 가격들이 여기 이렇게 저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것의 의미는 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간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신고가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이렇게. 근데 못했죠. 그래서 신고가가 나는 경우에 이렇게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이런 이제 가격을 신고가로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 좀 더 이렇게 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고가 돌파할 때 가서 매매를 할 때, 이 주가는 여기서 엄청나게 길게 간다. 아니면 한 요 정도 간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하면은 사가지고 바로 매수해서 이렇게 물려갖고 이렇게 당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벌긴 버는데 한 요만큼 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이것을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짧게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저항선 돌파했다고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것은 신고가 매매가 아니죠. 이렇게 산 순간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겠죠. 여기를 좀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신고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런 사례인데요. 이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긴 돌파 안 했군요. 자, 이렇게 딱 돌파를 해요. 돌파하는 날이죠. 가서 이렇게 사요. 사면은 이걸 갖다가 길게 끌고 갈 것이냐, 길게 안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사면은 여기서 이만큼 좀 벌긴 버는데 매수 후 이 폭을 길게 잡을 때가 있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구분,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긴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길게 끌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여기는 이기 돌파가 신고가 돌파가 아닙니다. 52주 이제 신고가 돌파할 때 이제 여기를 봅니다.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매매는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이제 신고가가 이제 딱 돌파가 됐단 말이죠. 그럼 매물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의 터진 거래량의 적정성, 예, 이런 것도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돌파 매매는 잘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매법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 신고가 매매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아난티 같은 종목도 자 여기서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승부를 보기 좋은 그런 신고가 매매를 이 기법을 사용하기 좋은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돌파하면서 이게 신고가 나오면서 들어갔다면 상당히 좀 수익이 좋죠. 이렇게. 근데 이제 주식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신고가 돌파를 이제 하나오션도 보면은 자 여기도 신고가 돌파가 이렇게 났어요. 예. 신고가 돌파가 났는데 들어가는 순간 고점에 물려버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상당히 이 여기도 이제 고생을 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 그 다음에 요 매매 일지를 쓰시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 보시면은 좀 이제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주식 공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주식 매매는 기법이 정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네. 네. 갈치 파시는 분이 오셨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기법은 여러 가지가 기법이 있고 그 기법에 대해서 이제 의의, 그다음에 이해, 예,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심층적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연구 결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은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당하고 어떤 것은 매수를 했는데 그냥 계속 간다. 이 차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신고가 났다고 여기 매수를 딱 하면 이렇게 당겨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이제 돈을 버냐 못 버느냐, 고수가 되느냐 하수가 되느냐. 예. 아마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느낌 같은 것도 오시고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그것을 좀 이제 해낼 수 있으시지 않을까. 다른 기법들도 아마 이 이야기와 뭐 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 시중에 보면은 무슨 뭐 양음양 기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상한가 아니네요. 자 여기 상한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양음양 기법인데요. 자 조정, 상. 예. 그러면은 자 이것을 어떻게 이 상한가 종목이 있다. 근데 이제 조정을 음봉이 나왔다. 그럼 조정을 한 후에 다시 상한가를 간다. 그럼 여기서 사거나 이게 기다리고 있다 여기 뭐 돌파할 때 사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도 방금 신고가 매매, 그러니까 이것도 의의가 있겠죠. 예. 나는 어떤 점을 이제 이용한다. 상한가는 어떤 뭐 의미가 있고 뭐 지금 이런 차트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의를 이용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상한가가 나누는 종목이 있고, 예.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떤 구분을 한다. 예. 근데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뭐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케이스에서 매매를 한 경우에 내가 뭐 6번은 먹고 뭐 4번은 손절한다. 예.
그러면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고 손절은 일정하게 그냥 포기한다. 손절은 일정하게 자르고 수익은 성공했을 때 크고 손익비죠. 수익은 크고 적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기법을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에는 수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볼 만한 과제는 정말 많고요. 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크게 물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들은 저걸 왜 살까? 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욕심에 무슨 뭐가 대박이란다 해갖고 뭐 개미가 아니 나방이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막 죽을 줄 알면 막 여기 달려든다. 이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돈을 벌려고 다들 머리가 좋아요.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머리들이 좋은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서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 이거 왜 저러고 아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거래가 없어야겠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를 많이 안 해야 돼요. 근데 미토원에서 무슨 대박 무슨 재료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산 사람은 나중에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이런 것도 매매일지에 밖에 써놓으면 좋아요. 저렇게 높은 데 가서 사도 또 위로 더 올라가도 돈을 벌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